안녕하세요. 상담실의 책장 함쌤. 자연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고 이야기 나눠볼 책은 왜 아가리로만 할까? 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책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책 제목부터가 어그로가 많이 끌려요. 이제 아가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책을 덜컥 이제 사게 됐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는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가리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아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욕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가리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실천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인 영역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가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3명의 친구가 같이 쓴 책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뭐 실천이나 습관과 관련된 책들은 뭔가 심리학이나 코칭이나 이런 분야에 계신 뭐 전문가나 실천가 분들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은 굉장히 이쪽 분야와 관련이 없는 그냥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또 한 분은 백수고 한 분은 뭐 연구원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친구들끼리 이렇게 책을 썼다라는 게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왜 또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면 되게 또 좀 너네니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의 논조가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책의 마지막에는 탈출 실패, 아가리의 끝판왕은 나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책의 첫 번째 파트는 아가리 대백과입니다. 아가리 대백과.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변에 있는 아가리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담사는 안 미루고 실천 잘 하고 사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저희도 아가리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이건 내 탓, 저건 제 탓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책에서 나왔던 게 시험날 아침에 먹으려고 학생이 이제 아들이 샌드위치를 사놨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뭔가 상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은 그걸 못 먹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친 거죠. 망치고 나서 그 아들이 했던 생각이 이게 엄마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버리는 바람에 내가 시험을 망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는데 이거를 함쌤 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시죠. 이제 뭐 야식을 먹는 것도 전 원래 야식 잘 안 먹었는데 다 함쌤 때문에 먹었다.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게 만든 것도 함쌤 때문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야식 먹은 것도 제가 먹은 거고 배달도 제가 시킨 거고 또 운동도 제가 안 한 거고요. 다 저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선택이었는데 함쌤 탓을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좋은 책이네요. 제 탓 좀 그만하시고 네. 맛있게 잘 먹어놓고 왜 그래요?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렇고 자연쌤도 그렇고 이게 말로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프로 정신 승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완전 또 제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공감됐던 부분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깐 틀었던 강의로 당신의 노력을 과대포장하지 마라. 인강 얘기예요. 인강 얘기. 그러니까 강의 시청 달성률만 100%일 뿐 진짜 공부한 건 과자 봉지 속 감자칩 수준 아니냐. 그 질소 포장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작년에 구매해놓고 안 들은 강의들이 이제 인강이 이제 몇 개 떠오르고 특히 또 실컷 그림 그려보겠다고 아이패드 식이나 사가지고 아이패드 드로잉 뭐 인터넷 강의 클래스 이거 들어놓고 안 본 강의도 생각나고. 네, 펜도 샀죠. 네. 펜도 샀죠. 예. 그 헬스장 등록해놓고 이제 기부천사 했던 것도 다 기억나고. 네, 그쵸. 결론적으로 상담사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말만 하고 실천은 잘 못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이 책의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아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실천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를 온실 속 도마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온실 속 화초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온실 속 도마뱀은 또 이제 처음 들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 시대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개천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했는데 너네는 지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냐?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냐? 너네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뭐든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이제 온실 속에 가둔 게 당신네들 아니냐 이거죠. 우리를 온실 속에 가둬놓고 온실 속 도마뱀이 되게 만들어 놓고 온실 속에 자라고 있는 도마뱀 보고 어떻게 용이 되라는 거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곱게 자랐다고 욕하는데 뭐 우리가 곱게 키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곱게 키워놓고 왜 이러냐 이거죠.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이게 자수성가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잘 못 해냈을 때 이거를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저는 또 이 책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위대한 도전은 없고 위대한 성공만 있는 사회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책에서 말한 내용은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이제 누가 해볼래 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틀린 답을 쓴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 용기 냈다 해도 잘 나왔다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뭐 지지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으이그 들어가 이러면서 핀잔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가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 취미는 재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취미도 뭔가 꼭 끝까지 해내야 된다. 하다가 그만두면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 끈기가 없다. 사실 해봤다는 것 자체에 이제 의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회는 이 도전에 성공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공, 실패 이 결과만 가지고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할까봐 이제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희만 해도 이 영상 찍기 전부터 이거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실까? 요런 거 이제 고민하다가 결과만 생각하다가 그게 두려워서 차일피일 촬영을 미뤘죠. 뭐 차일피일 수준이 아니죠. 지금 1년 이상 그쵸. 지났죠. 그러니까 결과보다 실천한다는 거, 도전한다는 거, 과정 요 자체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의의를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봅니다. 자,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아가리들을 위한 실천이 어려운 우리들을 위한 어떤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들, 응원의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휴식을 강조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소제목이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된다. 낭만으로 포장하지만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좀 쉬고만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이제 간당간당 할 때 근데 충전을 하면서 어플을 켜요. 영상을 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충전이 더뎌지겠죠. 때로는 이 충전하는 속도보다 내가 어플을 사용해서 이게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핸드폰을 멈추게 될 거예요.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을 할 때는 오롯이 충전에 집중해야 되고요. 휴식도 오롯이 휴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휴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우리의 삶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그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실패를 하더라도 오답노트라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오답노트가 생기면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답노트라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오답노트가 한 권인 사람이 있고 두 권인 사람이 있고 세 권인 사람이 있을 텐데 당연히 오답노트라도 많으면 그 다음에 더 잘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면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시도를 안 하면 실패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 흔히 말하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트라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 책에서는 루틴 만들기, 작은 목표 세우기, 바이오 리듬 활용하기, 페이스메이커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상담에서든 뭐 강의에서든 늘 하는 얘기지만 작은 목표 세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왜 우리는 늘 작심삼일할까 뭐 요런 컨텐츠를 찍은 적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작은 목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울 때 되게 거창한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가령 뭐 몸짱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큰 목표들은 거의 실패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목표가 크면은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가령 저희가 이제 등산이라는 어떤 취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자연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자연쌤 우리 그럼 이번 주말에 설악산 등반할까? 라고 하면 벌써 싫다는 거예요. 이게 설악산 가려면 그 산을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장비는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이게 마음이 되게 부대낀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악산이 아니라 우리 뒤에 그 언덕배기 하나 있잖아. 이번 주말에 그 언덕배기나 한번 올라갔다 와보자. 라고 하면은 그건 좀 가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조금 마음에 로딩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그래요. 뭔가 용량이 크면 로딩이 길어지거든요. 로딩이 길어지면은 로딩이 길어지는 동안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이렇게 작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마라톤 같은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그걸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가장 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매주 만나서 사람들과 이 결과를 나누는 거였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내가 목표를 세운 거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왜 못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목표는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내 삶에서도 내가 목표를 세워서 뭔가를 할 때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았죠. 네, 많은 네. 분들이 만족도도 높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실천법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이 실천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다. 쉬운 게 아니다. 요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NS든 책이든 TV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실천을 잘 해낸 사람들의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천을 잘하고 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실천을 잘하고 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리가 있어요. 이 세상 너무 더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실천이 원래 어려운 거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막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이거 원래 힘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라고 좀 위로를 많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또 그 힘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가요? 네, 저는 이 책을 되게 어려운 말들로 쓰여진 자기계발 서적에 좀 지치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해하기 훨씬 쉽고 더 공감이 되고 훨씬 더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특정 누구에게 추천을 한다라고는 사실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아가리는 사실 우리 모두예요. 실천이 쉬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언컨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도 전 좋은 책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책에 쓰여진 어떤 예시나 뭐 비유나 이런 것들이 20, 30대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공감하기 쉬운 소재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보시면 제일 좋고요. 다른 연령대도 얼마든지 어떤 이 아가리라는 욕에 굉장히 이렇게 급발진하실 것만 아니면 누구나 네.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담심리사 부부의 책장, 오늘은 왜 아가리로만 할까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앞으로 또 이 책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